코와 입 위로는 각도 구멍이 살짝 보입니다. 딱 넣으면 맛도 많이 터지고 보기에 예뻐지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비주와 비순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주랑 비순각이라고 하면요, 두 개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말 그대로 비주는 코의 기둥, 여기를 비주라고 하고요. 비순각은 코 비자, 입술 순자, 각도 각자, 말 그대로 코와 입 위로는 각도, 여기를 비순각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비주를 뺀다, 비순각을 뺀다라고 하면은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의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비주를 어떻게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후기 사진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아시는 거예요. 예쁜 비주가 있는 코, 예쁜 비순각이 있는 코. 그러지 않았던 코에서는 그게 딱 눈으로 봐도 잘 보이거든요. 실물로 봐도 잘 보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생기셔가지고 원장님 전 비주를 이렇게, 비순각을 이렇게 하는 요구사항도 좀 구체적으로 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비주랑 비순각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이라 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좀 할 때 신경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비주랑 비순각. 비순각의 각도 따라 이미지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딱 몇 도로 돼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은 일단 둔각을 목표로 합니다. 95도에서 105도 사이 정도, 조금 더 이제 짧게 잡아줄 경우는 110도까지도 보긴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은 이 비순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각이 되면 그것도 많이 퍼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도 좀 많이 나와 보이고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입도 덜 나와 보이고 조금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각도 자체라기보다는 이 안쪽에 들어간 이쪽에 볼륨을 좀 채워주는 거라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컵보다 손이 많이 간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비순각을 교정하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약간 이렇게 코가 길면서 이렇게 예각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비순각 성형을 안 해도 코만 짧게 해줘도 비순각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비순각을 너무 무리하게 잡으면 이렇게 되면 인중이 되게 길어 보이는 케이스도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순각이나 이쪽에 볼륨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상 범위 안에서 비순각을 빼는 거는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인중이 더 길어 보이거나 하진 않을 건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비순각을 많이 빼면 인중이 길어 보인다.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순각을 많이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쪽을 많이 빼면은 인중이 길어 보이는 거 맞는데, 그쪽 볼륨을 그렇게 많이 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입 나와 보이네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엄밀히 말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람 옆모습을 볼 때 턱이랑 코랑 그어요. 옆모습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입이 두 나와 보이면은 입이 나와 보이는 거고, 입보다 또 들어가 보이면은 입이 안 나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코를 첫 번째는 높이면 이 각도 자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입이 좀 들어가 보이는 게,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면서 턱이랑 코랑 근 선보다 입이 더 뒤에 있으니까 더 들어가 보이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접근하는 게 비순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환자분은 제가 추측하건데 입도 살짝 나왔을 거지만 비순각도 말려 들어가고 코가 좀 기신 이런 느낌의 코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코들은 코를 올리면서 콧구멍이 살짝 보이는 거는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게 맞기는 할 거예요. 근데 비순각을 더 뺀다고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분해드리면, 콧구멍이 보이는 거는 코의 길이 혹은 비공의 모양을 잡아주는 데 있는 거고, 비순각은 말 그대로 여기에 안쪽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콧구멍 보이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신 요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 코가 길고 비순각이 예각이니까 수술하면 콧구멍이 많이 보이고 비순각을 수술하고 싶다. 근데 비순각 수술하면 콧구멍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얼굴 비율 따라서 콧구멍을 안 보이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여자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면 봤을 때는 살짝 보이는 게 더 예쁜 코일 겁니다. 흔히 말해서 요즘 코 예쁘다는 연예인들 정면 사진 자세히 보시면요, 다 콧구멍이 살짝 보입니다. 정면에서 콧구멍 안 보이게 하려면 저 코를 보시면 이렇게까지 내려야 돼요. 그렇고 여자분들 코 기준으로는 굉장히 길어져서 정면 봤을 때는 살짝 보이는 게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 수술이 우리가 라면을 끓여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비순각은 진짜 디테일이에요. 비순각 수술을 안 한다고 뭐 엄청 코성형 성공할 코가 막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코성형을 실패했는데 비순각을 예쁘게 만든다고 코성형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면 파 정도 느낌이랄까요? 딱 예쁜 파 정도를 예쁘게 썰어가지고 딱 넣으면 맛도 맛있어지고 보기에도 예뻐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쁜 연예인들 보면 다 비순각이 예쁩니다. 그래서 비순각 각도가 어떻게 막 이 각도가 엄청 예뻐 이런 느낌보다는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성형을 할 때 잡아줄 수 있는 약간 디테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딱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비주와 비순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으세요. 말 그대로 코성형 하면서 잡을 수 있는 아주 디테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이제 원장님께 수술받는 원장님께 요청드려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열심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